2007년 10월 16일이었어요. 그날 중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무렵엔 은행 창구에 가면 다들 중국 펀드부터 권하던 시절이었죠. 저도 얼마 안 되는 돈을 한번 넣어봤는데 1년 만에 60%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옆자리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60%면 좀 낮은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빚을 냈습니다. 이건 제가 주식으로 처음 크게 잃었던 이야기예요. 오늘은 얼마를 잃었는지보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에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먼저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다음 제가 무심코 서명한 서류 한 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어서 남은 돈으로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잃은 게 뭐였는지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 분위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래요. 잃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덜 벌까봐 걱정했죠. 1년에 60%를 벌고도 낫다는 말이 나오는 자리였으니까요. 이 신호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손해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수익률 자랑만 남을 때 그 시장은 보통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6124에서 1700선까지 내려갔어요. 1년 만에 72%가 사라진 거죠. 100만 원이 28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요? 2007년에 너무 뜨겁게 달아올랐던 거품이 꺼지던 참에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까지 겹쳤거든요. 전 세계가 함께 무너지는데 중국이라고 예외일 순 없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빌려서 그걸 한 상품에 전부 넣었어요. 빚이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자가 아니더라고요. 빚은 시간을 못 기다리게 만듭니다. 내 돈이면 떨어져도 어떻게든 버텨보겠는데 빌린 돈은 갚아야 할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상품은 만기를 2년까지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1년을 골랐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빨리 벌고 싶었거든요. 이 작은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조금 뒤에 보시게 될 거예요. 가입할 때 서류를 보니 칸이 하나 있더라고요. 선물환에 가입하겠냐는 칸이었어요. 말은 어렵지만 뜻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중에 돈을 찾을 때 적용할 환율을 지금 미리 정해두는 약속이에요. 김장철에 배추값이 오를까봐 여름에 미리 값을 정해서 계약해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배추값이 오르면 이득이고 내리면 손해인 거죠. 저는 은행 입건하는 대로 가입에 표시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우리나라 환율은 오릅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위기 전에 1,050원 하던 환율이 2009년 3월 6일에는 장중 1,597원까지 갔습니다. 해외에 돈을 넣어둔 사람한테 이건 사실 방어막이에요. 주가가 빠져도 환율이 오른 만큼은 되돌려 받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방어막을 제 손으로 없애버린 상태였습니다. 체크 한 칸으로요. 그리고 하필 위기가 가장 심하던 그 한가운데서 만기가 돌아왔어요. 2년을 골랐다면 그냥 지나갔을 시점이었죠. 연장하려면 돈을 더 넣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럴 돈이 없어서 결국 해지했습니다. 3천만 원을 넣었는데 돌려받은 건 300만 원이었어요. 90%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 아까 중국 증시 하락은 72%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제가 무심코 표시한 그 칸에서 왔습니다. 저는 은행에 따지러 갔어요. 난생 처음 VIP 실이라는 데도 들어가 봤습니다. 화도 내보고 사정도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은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 모임이 생겨서 소송에도 참여했지만 결국 졌어요.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으니까요. 남은 300만 원으로 저는 다시 주식을 샀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착한 기업이라고 한창 이름이 오르내리던 회사였어요. 무슨 회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때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시판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우리 절대 팔지 말자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한테까지 사라고 권했습니다. 확신이 가장 커졌을 때 사람은 결국 남한테 권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만에 2배가 됐어요. 저는 사람들이 드디어 좋은 회사를 알아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떨어지는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요.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글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글이 끊겼을 때 그제야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반토막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실보다 더 오래 남은 건 제 말을 믿고 산 그 사람의 손실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탓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먼저 말을 줄이게 됐고, 그렇게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잃은 돈은 계좌의 숫자로라도 남지만 이건 어디에도 적히지 않더라고요. 그때 3천만 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2008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8개월, 그러니까 3년 2개월을 꼬박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지금 일하면 약 8,200만 원을 받아요. 시간으로 따지면 7,960시간이고요. 그 뒤로 저는 8년 넘게 주식 시장을 아예 쳐다보지 않았어요. 문제는 제가 시장을 떠난 그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바닥은 2005년 3월 9일이었어요. S&P 500 지수가 676에서 딱 멈췄고, 거기서부터 8년 동안 244%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쭉 늘려서 보면 10배 가까이 되고요. 저는 하필 정확히 바닥에서 나가서 올라가는 구간을 통째로 놓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잃은 건 3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8,200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8년이었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그 8년은 끝내 다시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 빌린 돈은 절대 쓰지 않아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돈만 넣습니다. 둘째, 언제까지 벌겠다는 기한을 정하지 않아요. 기한을 정하는 순간 시장이 아니라 달력이 제 매도 시점을 정해버리거든요. 셋째,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칸에는 절대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상품 구조를 자꾸 뜯어보는 것도 그래서예요. 그때 그 칸이 뭔지 알았더라면 손실의 상당 부분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뒤로 누구에게도 종목을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제가 확신에 차석원했던 그 한 번이 제 손실보다 훨씬 더 오래 남았으니까요. 이 채널에서 종목을 콕 찍어드리지 않고 구조와 원칙만 이야기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좋은 회사를 조금씩 사 모으고, 고르기 어려우면 좋은 회사들을 한데 모아둔 ETF를 사 모으는 것. 제가 이 방식을 택한 건 수익률이 가장 높아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잃지 말아야 할 건 돈보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